자유시장 수호 의병 신백훈 정익학당입니다. 보성국사 지만원 박사님이 억울한 옥고를 만 2년 치루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국민과 후손에 남겨줘야 합니다. 주요 내용만 압축하고 자막 처리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애국민 여러분은 이 영상 전달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날 극악무도한 빨갱이들이 대한민국 점령당했음을 국민과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지만원 박사의 교훈을 공부해야 나라를 살립니다. 2년간 옥고를 치르신 지만원 애국자 지만원 박사님의 환영식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ROTC 19기 김광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만원 박사님 만국 5.18 세력의 2년 탄압 옥고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국 5.18 세력의 지만원 박사 탄압 옥고 2년 경과보고 5.18 폭동의 북한군의 개입 표현은 2012년 대법원이 무죄를 내렸으며 2020년 서울 남부지검도 학설로 분류해 지만원 박사를 불기소하였습니다. 더구나 2023년 선거 당시 5.18 진상조사위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대법관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원건해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판결하고 지만원 박사에게 2년형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2012년에 판결을 뒤집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유린한 것입니다. 또한 5.18 작전을 북한이 수행했다는 결정적 증거 42개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모든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확정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제출된 42개의 결정적 증거 모두를 무력화시켜야만 하는 것인데 재판부는 당연한 법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법과 강도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만국적인 5.18 세력의 위법과 강도행위로 2023년 1월 16일 영호의 몸이 되셨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만 2년의 옥중에서 500여 개의 시사칼럼을 홈페이지인 시스템칼럼에 게시했으며 잠자고 운동하는 시간만 빼고 글을 써오셨습니다. 사각박스 2개를 통해서 책상을 만들고 플라스틱 통을 거꾸로 놓아 걸상을 삼았으며 볼펜을 눌러넣어서 여러 번의 퇴고 과정을 거쳐 글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는 동안 지만원 박사님은 더욱 건강해졌으며 일도 동안이 하였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옥중에서 5권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중 다큐소설 전도와 일본의 의미, 다큐소설 여도 3권은 발행하였으며 나를 위한 위로곡과 5.18 연구의 마침표는 바로 발행할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자아를 찾아냈으며 그 속에서 지천명 하늘의 뜻과 운명을 발견한 지만원 박사의 500여 쪽의 회상록인 나를 위한 위로곡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모범수로서 여러 차례 가석방 대상이었으나 5.18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법무부가 거부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만원 박사께서 85세의 고령에도 만국 5.18 세력의 탄압을 이겨내고 오늘 드디어 자유대한민국 국민 앞에 다시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5.18의 진실을 널리 알리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등대 역할을 변함없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만국 5.18 세력의 지만원 박사 탄압 옥고 2년 경과보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5.18 역사학회 원종필 지난 2년간 옥고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애국자 지만원 박사님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지만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위에도 이렇게 먼 길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만원은 한 개인의 지만원이 아니라 5.18의 진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5.18의 진실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제가 여기에 온 것은 5.18의 진실이 감옥에 온 것이고 오늘 풀려난 것은 5.18의 진실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5.18의 진실이 이게 뒷구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나와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5.18이 폭동이고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이 진실이에요. 진실. 맞습니다. 제가 진실을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22년씩이나 그 노년의 황금 같은 시절을 오로지 5.18만을 위해서 연구를 했겠느냐. 그 전에 TV에 한번 나가 보니까 1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구한 것만 하더라도 존경스럽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은 그 5.18이 가짜라고 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래서 지만원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5.18 집단이 먼저 알고 광주가 먼저 알고 전라도가 그러면은 저 지만원을 가두면은 저놈이 너무 억울해서 팔딱팔딱 뛰고 증오하고 숨통 터지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관에 실려 나올 거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나를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죽으면은 5.18의 진실이 관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살리고 5.18의 진실을 살리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지만원 자신을 위로를 해야 됐어. 나를 위로해야지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매일 이거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야. 건강은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닫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한 위로곡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어릴 때 시절부터 전부 이벤트를 소환을 해가지고 그 소환을 해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으며 거기에 운명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런 것을 현미경으로 보고 그것을 지만원 A가 지만원 B에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 수많은 바이틈 속에 속속히 숨어있는 자아들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위로한 거예요. 그 책이 나를 위한 위로곡인데 그 책은 아마도 제가 여기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은 그 책을 안 썼을 거예요. 쓸 생각을 동기가 없어. 근데 써놓고 나니까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일생에서 최고 하나 남겼다고 그러면 그 책 들라고 그러면 그 책을 들 거예요. 아직 발간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운명이다. 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뭐 라틴어가 있다고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명이고 나를 여기에 감옥에 넣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운명에 의해서 하늘과의 1대1 결산을 할 거다. 하늘의 연자매에 갈릴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는데 저를 여기다 감옥에 넣은 아주 나쁜 인간이 전부 거짓말 해가지고 하는 인간이 광주의 암흑이었는데 5.18 기념대전에 암흑이었는데 그 사람 작년 9월 8일날 가더라고. 아, 이게 하늘의 연전회가 있구나. 하늘의 연전회가 있구나. 하늘의 연전회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오니까 권영애 전 안기 부장이 1997년에 알아냈던 5.18의 진실을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 허경 기자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있습니다. 맞지? 네. 저분이 참 5.18을 저분이 저하고 똑같은 양반이에요. 네. 참 정열적으로 그렇게 정열적으로 한결같이 진실을 파헤칠 수가 없어요. 아주 고마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나와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사진기에 찍혀서 그 사진이 특별히 광주와 전라도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갖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한 것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건장하다는 것이 건강하게 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포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는 공포야. 그래서 제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많은 카메라가 좀 나를 담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온 다음에 안기부에서
안기부에서 공식적으로 5.18이 북한이 저지른 건데 어떤 것까지를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번영의 안기부장께서 5.18은 북한이 통일 차원에서 일으킨 군사작전이었다. 그 과정에서 490명의 북한군이 일반 이등병, 3등병 이게 아니라 전부 소위급 이상이야. 소위, 중위, 상위, 대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 1968년 1월 21일 날 청와대에 전부 완전 31명이 아니라 33명입니다. 33명이 전부 소위에서 대위까지야. 그게 전부 특수군이야. 살인기계로 훈련된 머신이야. 살인기계예요. 그 사람들이 490명이 광주에 와서 죽었다. 그 490명에 대한 이름, 출생지, 출생일, 부대 소속, 그 다음에 사망일은 1980년 6월 19일로 전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책에서 어디까지 밝혔느냐 하면은 475명이 죽었다. 여기까지는 내 책에서 밝혔다. 그 475명 정도 그 중에서 430명의 시체가 북으로 갔다.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가지고 2014년 10월 4일 날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김정은 전용기가 와서 실어갔을 거다. 여기까지만 내가 내 책에서 밝힌 거예요. 그런데 475명의 때 나는 475명까지 밝혔는데 번영의 부장은 490명이다 이래요. 그 490명 빼기 475명 하면 15병. 그 15병은 뭐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북한으로 가가지고 북한에서 한 사람씩 죽어서 6월 19일 날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490명이 죽어. 그 여기까지 밝혔으면 지만원이의 연구가 22년 동안의 연구가 엄청 이건 뭐 유리알처럼 본 거 아니야. 번영의 부장의 풍로라고 하니까 주머니 지만원이가 연구를 너무너무 22년 동안 잘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공증을 한 거야. 퍼블릭 노토라이제이션을 한 거야. 공증. 그렇죠. 지만원의 연구가 이거 옳다. 그러면은 지만원이 이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5.18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금대에 있는 사람을 그때요? 왜 체포를 왜 해? 연금대에 있는 사람이 왜 체포를 해? 그거 국제신문에 세계에 전부 카메라가 전부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게 개판이 돼. 그러면은 여기서 저 사람들은 야 이게 체포하면 대통령을 체포했다 저거는 이긴 것 같지만은 저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지는 것 같지만은 윤석열은 오히려 영웅이 돼. 무슨 영웅이 되느냐? 이게 대한민국이 몰랐는데 국제사회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곳곳 정부 부처에 정부의 모든 기관에 전부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갑자기 카나다 총리 아웃을 시켰어. 빨갱이들 때문에. 또 마약을 만들어 해가지고 그 마약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미국을 지키는 데는 저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누가 목표냐? 영국 총리, 프랑스 총리, 독일 총리. 요게 이제 빨갱이들이야. 요게 러시아하고 한몫 먹는 거예요. 그거 아마 눈을 못 봐. 이 포커스가 이제 거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포커스가 오늘 한남동에 야 대통령한테 저런 짓들을 하고 대통령 수준이면은 국제적으로 그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함부로 체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인간이 품위를 잃으면은 동물이야. 인간이 사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품위야. 저게 무슨 국가의 품위가 저 지경이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빨갱이의 품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제사회에 트럼프 보고 야 우리 빨갱이들이 이렇게 강하다 빨갱이들이 대통령도 이렇게 개망신 주고 이렇게 한다 민주당 이기는 것 같지 이재명이 이기는 것 같지 스스로의 무덤을 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전화위복이 모든 면에는 저도 전화위복 제가 더 튼튼해졌어요. 다리 만져보랍니다. 50대입니다, 50대. 더 튼튼하셔서 다리 만져보래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기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많이 달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증오하고 남을 막 저는 죽일 놈이다 하고 분통 터지고 이러면 죽느니 나만 죽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그놈들 좋으라고 내가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필사적으로 나를 달랜 거예요. 내 마음을. 이 마음을 달래서 내가 건강해진 거예요. 국민들이 2002년도에 제가 김대중이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중국 가는데 일주일 동안 중국을 같이 간 거예요. 김대중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얼마나 귀여우면은 자기 옆에다가 부인하고 자리를 잡고 앉혔다고. 그리고 무슨 모임에 저를 강사로 초청하면은 꼭 가운데다가 부인하고 자기 사이에다가 나를 앉혔다고.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니까 저보고 장관을 하라고 5번이나 보내 사람들은.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내가 빨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김정일의 총독이다. 그러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침을 뱉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광주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장관까지 시키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5번이나 보고 박지원이까지 모아가지고선 나보고 뭐 하라고. 김상현 의원이 세 번이나 찾아오고 그다음에 각 수석들이 3사람이나 찾아오고 그런데도 제가 다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이 빨갱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랐어. 사람들이 좌익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줄 몰랐다 이거예요. 오늘은 안 거 아니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또라이고 망언자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없었으면은 일부 TV가 일부 언론들이 지만원이 저 망언자 감옥에서 만기 출소했다. 아마 그렇게 보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죽어도 좋지만은 5.18이 묻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한남동을 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익들에게 속속 지배되어 있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깨우쳐서 좋은 거다. 엄청 좋은 거다. 전화위복. 그다음에 우리나라 3대 과학이 있어. 3대 과학이 뭐냐. 5.18 전자개표기 선관위 그다음에 민주당이야. 이거 다 전라도요. 그러면은 이거 못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전라도에 세금 받쳐야 돼. 5.18 유공자들이 떵떵거리면은 눈알 부러리면 그 앞에서 쩔쩔매고 너 핸드폰 좀 내놔봐. 그러면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게 3대 과학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는데도 카톡까지 보자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오죽하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전에 우리가 싸워야 돼. 그래서 이 3대 과학을 그러니까 이 5.18하고 그다음에 선관위하고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선관위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대통령도 선관위가 국회의원도 선관위가 다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잡으려면 선관위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 5.18을 가지고 전라도 놈들 전부 이제까지 사기 쳐먹었다. 저 사기꾼이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의 기세를 꺾어야 돼. 여론으로. 여러분 22년 전에 내가 그때부터 내가 5.18로 인해서 감옥에 안 갔더라면은 제가 감옥에 안 갔으면은 내가 5.18에 대해서 이렇게 죽자 살자 안 파헤치지를 않아. 나를 감옥에 갖다 놓으니까는 오기가 생겨서 내가 22년 동안 연구를 했다. 마찬가지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까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기가 살아난다. 야 저놈들 큰일 났다. 이제까지 땅속에 두더지처럼 했는데 이제는 땅 위로 올라왔어. 이제는 노출이 됐어. 그래서 이제서부터 우리가 싸울 일만 남았다. 싸우는 도구는 5.18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기를
사기를 잘 치면은 북한이 저지른 거 가지고 출가했다고 사기를 쳐먹어. 세상에 이런 놈의 사기꾼이 어디 있는가. 그 전에 1999년에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했거든. 그거 광주가 유치하면은 돈이 들어오잖아. 근데 거기에 투자 이제 시설 만들려고 그러면은 정부 돈이 필요하잖아. 정부 돈을 들어 거기다가 투입하고 이문은 자기들이 먹고 세금은 국민이 내고 그게 1999년 그거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인데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편지하고 국무총리 사인까지도 위조한 놈들이야. 광주시청이 광주시가 이번 잼머리 뭐라고 전부 국민 돈에 가지고 이문은 자기들이 덮어 먹어. 또 김대중 아방궁이 얼마야? 아방궁 김대중 아방궁 김대중 아시아문화공전 6조에 6조 현금만 들어간 것이 매년 운영비가 몇백억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국민들을 사기쳐 5.18 유공자들 그들은 자손만대에 5.18 유공자들한테 충성을 했는데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타에 버금가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이런 세계의 사기꾼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기꾼으로 몰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5권의 책을 썼다고 그랬는데 3권은 책으로 나왔어. 3권은 책으로 나오고 2권은 이제 곧 책으로 낼 텐데 여기 1권의 의미가 있고 전두환 이거는 여기 안 왔으면 못 쓸 뻔했어요.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써요. 오죽하면은 이거를 읽은 분들이 이거 그냥 봐서는 안 돼, 그냥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또 좀 편지를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요 3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요거 책을 첫 번째 책은 누구한테 드릴까? 감사합니다. 네, 지난 2년간 옥고 속에서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아주 정확한 정제 분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이셨고 육사 22기 동기생이신 이상진 박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18 영웅 많은 박사님께서 건강하게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국사의 동기생 이상진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지박사님을 환영하러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박사님이 2년 동안 이 공기 막은 곳에서 가만 보니까 책 5권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수양을 해서 완전히 그냥 도란을 완전히 텄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다녔다. 그러니까 건강했다. 앞으로 그 득도한 것을 가지고 5.18의 진실 규명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환영사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2년간 지만원 박사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구주와 변호사님을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구주와 제가 지만원 박사님을 처음 뵌 것이 2023년 5월입니다. 벌써 20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뵈면서 박사님의 변호인이 최소 5명에서 10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계시다고 했어요. 한 분.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박사님이 좌파였다면 최소 변호사 10명 이상 붙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분리당할까봐, 찍힐까봐, 욕먹을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임되자마자 형 집행 정지와 특별 사면을 신청을 했습니다. 곧바로. 근데 안 됐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가석방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계속 안 됐습니다. 작년 2024년이 되면서부터는 저도 마음을 비웠습니다. 안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법무부가 오염돼.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차관은 심우정, 가석방 심사위원장도 심우정이었습니다. 해줄 리가 없죠. 결국 하루도 안 빼주고 박사님은 만기를 다 채웠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것들은 정말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다. 법을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애미애비가 있는 놈들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 반면에 부정선거범,
민주주의를 망쳐버린 김경수는 사면 복권을 시켜줬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은 가석방을 시켜줬습니다. 솔직히 지금 정권이 바뀐 게 맞습니까? 저는 못 느끼겠어요. 전혀.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언제 느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대통령만 한 명 바뀌었습니다. 박사님도 2023년 봄, 여름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계속 버티실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시면서 힘드신 몸으로 손글씨로 그 찬 곳에서 더운 곳에서 손으로 책을 5권을 쓰셨습니다. 건강도 좋으셨습니다. 엊그제 제가 한 생각은 하나님이 박사님의 사정을 아시고 박사님의 시간을 2년 동안 정지해 두신 것 같습니다. 태양도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멈춘 것을 떠나서 오히려 거꾸로 박사님 시간을 2년을 거꾸로 돌리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5.18 관련 책들, 여로, 전두환 리더십, 일본의 의미 등의 책을 저도 박사님 만나서 읽으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사님을 수십 번 구치소에서 뵀지만 밖에서 뵌 건 지금 처음이에요. 박사님께 농담으로 박사님 키만 조금 더 크셨으면 대통령 하셨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치소 안에서 나라와 전 세계를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깜짝깜짝 제가 놀랐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박사님 세상 밖으로 나오셨으니 이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 지혜로운 말씀,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제자 양성도 하시고 싶은 연구도 실컷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 변호사님의 아주 정감 어린 환영사였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대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대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최종대 회장님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네, 역사 후배를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한원 박사님은 뒤집어 놓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써야 하는 것을 혼자 하셨습니다.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5.18 현장에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가서도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도 않았던 우리 김한원 박사님께서 역사에 충돌을 내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한원 박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신 5.18 관련자, 정치인, 언론인, 기타 여러 사람들 역사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보러 온 사람들 가서 그대로 잘하세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80 넘은 사람을 경기 만기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겠습니까? 아니었죠? 예, 저희 후배들이 괜히 이렇게 열을 냈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죽지 않으시니까 제가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자잖아요. 학자가 5.18에 대해서만 이 책만 16권을 썼다고 하면은 20년 동안에 그러면은 그건 학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책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하여간 사실 여부가 사실이 있고, 하나는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야. 그러면 42개 증거를 전부 놓고 내가 전부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는 북한군이 와서 한 거다. 그럼 평가라고. 그 평가가 저 마음에 안 든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평가를 어떻게 집어넣냐고, 평가를.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죽이기 위해서 5.18 진상규명법이 2019년에 발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통과가 됐어. 2019년 3월 달에. 거기에 의해서 거기에 제3조 9항에는 5.18의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조사위원회가 107명인데 107명 거의 모두가 전라도야, 광주야. 광주는 이해 당사자잖아. 5.18로 먹고 사는 데가 광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한테 고양이한테 생명파괴를 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위원장이 또 5.18 유공자야.
위원장이 5.18 장관급 배우 받는 유공자, 그 위원장이 5.18 유공자야. 그거 뭐 할 말 다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4년 동안에 519억을 쓴 거예요. 국민 돈이 아니야. 국민 돈 빨아먹는 놈들이 그냥 519억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1장, 2장, 3장, 4장 뭐 있는데 1장인가 2장인가가 전두환의 뭐 발포명령. 이거는 발포명령 못 찾았어. 발포명령자 못 찾아서 증거가 없어. 망한 거야. 그게 핵심인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한군이 왔느냐 한 거는 제6장이야. 근데 제6장은 뭐냐 하면은 그 처음부터 지만원이 쓴 42개 증거를 반박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책을 가지고 그 제6장에 대해서 이거는 순전히 국가가 지만원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 이게 나는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를 그거를 내가 연구를 했으면 하나의 학설은 다른 학설 튀어나와가지고 그 다른 학설하고 이 경쟁에 의해서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서 서로 우열이 가려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부수기 위해서 정부가 519억을 들여가지고 전라도 사람, 그 광주 사람들로만 107명을 구성해가지고 10만 원을 냈은 책을 42개 중에서 이 1번 여러분. 증거가 하나 있으면은 이거를 두 개 해석해야 돼 이래. 2개, 3개, 10개 있으면은 그림이 생겨, 논리가 생겨. 이게 학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은 살라미식으로 하나씩 잘라. 그래가지고 OX를 치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하나 잘라가지고 요것도 아니네, 요것도 아니네, 다 아니네. 이거 원시적이지. 이따오로 해가지고선 지만원의 이름을 지만원의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구두화 변호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발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이게 공무원도 뭐 6급, 7급, 5급 이렇게 광주 사람들한테 임시 공무원 직책을 주기를 부여한 거예요. 임시 공무원 직위를 부여해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학자의 학설을 전부 살라미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전부 체크리스트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그거를 발간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그거를 국가를 상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거는 법무부야.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된 거 보니까는 민변이야 민변. 민변도 그냥 민변이 아니라 덕수야. 법무법인 덕수. 덕수인데 그 요원들이 전부 옛날에 그 이정이 있지 이정이. 그 사람들 노는 데가 덕수야. 이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가 빨갱인 거야. 증명이 된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 조정 역사상 조정청에서 한 개인을 위해서 2번씩이나 법무부 심사위원회에 나가서 이분은 고령입니다. 연세가 84세입니다. 그 다음에 유공자가 전상 유공자도 있고 공공장 유공자도 있고 유공자가 2개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3개월 9월달이면 3개월 반 남겨두고요. 3개월 반이라도 좀 일찍 내보내 주십시오. 가서 특별히 브리핑을 했다 이거요. 이게 역사상 처음에 교정청에서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오죽 제가 불쌍하고 억울해 보였으면은 그렇게 교정청에서 나서 또 11월 달이면은 한 달 반, 11월 달이면 한 달 반 남은 거예요. 한 달 반이라도 좀 일찍 내보내 주십시오. 가서 또 간청을 한 거예요. 이런 잡놈들이 어딨어요. 법무부 잡놈들이요. 빨갱이들이가 온정이 없어. 이게 특히 거기에다가 빨갱이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검사라고 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뭐 1살 때, 뭐 19살 때, 20살 때 무슨 뭐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그러면은 뭐 천재라고 들어오시죠. 인간성이 발산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나쁜 놈인데 머리는 기가 차게 나쁜 놈이다. 머리는 기가 차게 나쁜 놈이다. 그거를 때려부시는 머리를 쓰는 게 이게 법이야. 우리 변호사님은 다른 공부 실컷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됐지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법 공부를 보면은 인간성이 많이 나죠. 이 20살 전후면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아니에요. 내 가슴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슨 책을 읽느냐, 무슨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길러진다, 형성이 된다. 맞습니다. 인격이.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법 공부한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만 그게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을 드리는 중에 못다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 환영 기자회견이 끝나면 요 앞자리에 전부 오셔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